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 코딩 테스트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산자 끼워넣기라는 문제이고요.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는 14888번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백트래킹 관련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것 같아가지고 백트래킹과 연관 있는 기출문제 중에서 하나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산자 끼워넣기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와 수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n-1개의 연산자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 사이에 연산자를 하나씩 넣어서 수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요거 살짝 중요합니다. 주어진 수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즉 수열은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연산자만 집어 넣어 가지고 하나의 수식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6개로 이루어진 수열 1, 2, 3, 4, 5, 6이 있다고 치고 주어진 연산자가 덧셈 2개, 뺄셈 하나, 곱셈 하나, 나눗셈 1개인 경우에는 총 60가지의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서 좀 식의 계산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산자 우선순위랑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앞에서부터 그냥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목만 취한다. 그리고 음수를 양수로 나눌 때는 양수로 바꾼 뒤 목을 취하고 여기 양수로 바꾼 뒤 목을 취하고 그 몫을 음수로 바꾼 것과 같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9 나누기 3을 하면은 9 나누기 3을 한 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리턴 값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친절하게 예시도 써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왜 1이 나오냐. 처음에 앞에서부터 그냥 한다고 했으니까 1 더하기 2를 하면은 3이 되고 3 더하기 3 하면 6, 6 마이너스 4 하면은 2가 나오고요. 이 2에다가 2 곱하기 5를 하면은 10, 10 나누기 6을 하니까 목만 가져간다 해서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1 나누기 2 이거 제가 수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아까처럼 말씀드리면은 혹시나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0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7,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곱하면 12. 그래서 여기가 12가 나오는 거겠죠. 요것도 해볼까요? 1 더하기 2 나누기 3 곱하기 4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3 나오고 이렇게 하면 1, 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6 하면은 5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건 무엇이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n개의 수와 n-1개의 연산자가 주어졌을 때 만들 수 있는 식의 결과가 최대인 것과 최소인 것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 출력 예시가 나와 있어요. 먼저 입력을 보면은 첫째 줄에는 n개의 n이 주어지죠. 이거는 수열이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 예를 들면 여기 6개 이런 식으로. 둘째 줄에는 그 수열이 주어지고요. 수열에 실제 돼 있다. 6개 숫자가 주어지고요. 셋째 줄에는 n-1개인 4개의 정수가 주어진다. 합이 n-1개인 4개의 정수. 차례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덧셈이 2개 있고 뺄셈 하나 쓸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곱셈 하나 나눗셈 하나 이렇게 5개의 연산이 있다는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앞에는 수식은 1, 2, 3, 4, 5, 6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1, 2, 3, 4, 5, 6 이렇게 수식이 주어지고 요거 5개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예시를 한번 봐볼 때 얘가 되려면은 제가 한번 그냥 일단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얘를 만들 수 있는 수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빼고 뭐 나누기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양수의 곱하기를 최대한 키운 다음에 곱하기라는 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0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4 더하기 5는 9 곱하기 6은 해서 54. 그래서 이 첫 번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출력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살짝 했던 거 지우고 여기 부분 지우고 출력을 봐보면 여러분 첫째 줄에 만들 수 있는 식과 식의 결과의 최대값, 최소값을 출력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출력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끼워넣어도 항상 마이너스 10억보다 크거나 같고 10억보다는 작거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입력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산되는 식의 결과도 마이너스 10억보다 크거나 같고 10억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얘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너 타입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트나 롱이나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달라요. 근데 인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않지만 마이너스 21억인가? 부터 한 21억까지 표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10억보다 크고 10억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인트를 쓰던 롱을 쓰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된다. 요거를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사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문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 n의 범위, 그리고 이 연산자가 딱 4개밖에 안 된다는 거. 사실 요거 2개를 가지고 이거 그냥 모든 경우 다 해봐도 되겠다, 이런 결과가 좀 유추가 되고, 이걸 기반으로 그러면 그냥 백트래킹 쓰면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게 왜냐면은 n이 최대 11개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11개. n이 11개. 그러면 연산자는 n-1개가 주어져요. 연산자는 n-1개. 그럼 연산자가 최대 나올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므로 10개밖에 안 돼요. 10개. 그쵸? 10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산자의 종류가 몇 개밖에 안 돼요? 4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의 종류는 10개밖에 안 돼요. 그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 시간 제한이 아마 2초일 거거든요. 2초? 문제에서 2초로 주어졌었어요. 2초. 이따 써줄게요. 시간 제한 2초라는 말은 결국 1초에 1억 번이니까 2억 번이라는 뜻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 연산이 대충 얼만큼 나올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최대 10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연산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연산자의 종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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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건 최악의 케이스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4개. 4개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올 거니까. 근데 이걸 정말 최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보다 무조건 적겠죠. 근데 저는 최악을 보는 거예요. 4개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얘를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해보면 연산의 개수가 나와요. 결국 요거는 4개의 종류의 10개니까 4의 10승이 나옵니다. 그럼 4의 10승을 좀 더 쉽게 계산해보면은 2의 제곱의 10승이죠. 이건 결국에는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정도 될 거예요. 2의 10승은 1024예요. 그럼 1024 곱하기 1024 하면 몇 나올 거예요, 여러분? 2억보다는 훨씬 더 작은 수가 나옵니다. 백트래킹은
모든 경우를 고려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도 요 정도 1024 곱하기 1024 정도의 연산이면 된다. 그럼 시간 제한 2초 안에 무조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백트래킹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제가 백트래킹은 사실은 여러분 이해는 문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쉬워요. 그 풀이 과정은. 근데 구현이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하다기보다는 구현을 솔직히 잘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손으로 풀어드리고 바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샘플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요 샘플 6, 1, 2, 3, 4, 5, 6, 2, 1, 1, 1. 자, 예시 바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6, 1, 2, 3, 4, 5, 6, 2, 1, 1, 1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맞죠? 6, 1, 2, 3, 4, 5, 6, 2, 1. 네, 이 상태입니다. 그럼 백트래킹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얘는 고정이라 그랬어요. 얘는 고정. 1, 2, 3, 4, 5, 6은 고정이고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이게 곱하기, 이게 나누기라고 했죠. 요 안에서 넣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더하기로 넣어보고, 처음에 더하기 두 개 있으니까 더하기 넣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넣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 더하기로 넣어보면은 그 다음에 이 더하기가 하나 썼으니까 이거 한 개로 줄어들겠죠. 아직은 쓸 게 많아요. 그러면은 더하기 다 아직 남아있으니까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모든 케이스를 다 가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하기를 둘 다 썼으니까 얘는 더하기가 0 된 상태니까 더 이상 못 쓰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빼기는 더하기 더하기 빼기 써가지고 더 이상 이게 더하기가 현재 두 개 있고 빼기가 하나 있고 곱하기 하나 나누기 하나 있으니까 이걸 맞춰서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나누기 아니면은 곱하기밖에 못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곱하기밖에 못 가고 여기는 나누기밖에 못 가고, 얘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빼기 나누기만 갈 수 있고 여기서는 나누기 갈 수 있고 여기는 빼기 갈 수 있고.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 더하기 나누기 했으니까 여기 빼기 갈 수 있고 여기 곱하기 갈 수 있고, 여기는 곱하기 여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를.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든 경우를 해보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현재 만약에 갔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더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요? 3, 6 나누기 4 하면 1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5 곱하기 그럼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24랑 그동안 나왔던 모든 결과값에 대한 맥스 값이랑 민 값을 봐가지고 맥스보다 크면은 이 24를 업데이트 해주고 민보다 작으면 24로 민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뒤져보면서 맥스랑 민 값을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주면 돼요. 왜냐?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해봤을 때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이런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해보면서 맥스랑 민을 구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혹시나 좀 헷갈리는데 하실까봐 제가 한 번만 더, 좀 더 아까보다는 스킵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뭐가 주어졌어요? 2111이라는 게 주었어요. 얘는 뭐냐면은 덧셈이 두 개 있고 뺄셈 하나 곱하기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쉽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경우의 수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아이고 이건 앞에 거랑 겹치죠.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뭐 나누기 빼기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요 모든 거를 다 나열을 해서 해봐도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4의 10승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네를 모두 이걸 탐색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트래킹으로 한다는 게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얘네를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트리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플러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플러스 만들 수 있고요. 마이너스 선택할 수 있고요. 나누기도 선택할 수도 있고 곱하기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하면은 플러스는 이미 두 개 썼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이미 썼으니까 나누기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는 x 선택할 수 있어요. 곱하기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가 되겠죠. 여기 맨 위는 루트가 될 거고. 백트래킹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결과값 갖다가 민, 맥스랑 비교해가지고 업데이트 쳐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있는 결과값 가지고 민맥스 보고 업데이트 쳐주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민맥스의 업데이트를 쳐준다. 근데 모든 경우의 수가 4의 10승보다 작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안에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 백트래킹으로 하면. 얘는 뭐 특이한 가지치기도 필요 없다. 백트래킹 하면 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백트래킹은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백트래킹은 거의 TFS랑 비슷하고 재기함수랑 비슷하고 요 영역이 가지치기도 있고요. 근데 요 영역이 생각보다 코딩 테스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탐색하는 거 백트래킹으로 하나하나 탐색하는 거를 이제부터 코딩으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이해하는 거랑 실제 코딩하는 거랑 항상 다르기 때문에 코딩으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개발 환경으로 왔는데요. 한번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그 백트래킹 DFS 백트래킹을 함수로 좀 빼서 쓸 거여서 양쪽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미리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static int n, 먼저 n 하나 받을 거고요. static int num, 수열 받는 거, 얘는 배열이겠죠. 그 다음에 연산자도 받아야겠죠. 연산자 개수 받는 거 있죠. 오퍼레이터라고 할게요. 얘는 이미 4개로 정해졌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4개로 new int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 최대값 최소값 나중에 출력을 할 건데 그것도 여기서 미리 세팅을 할게요. 맥스는 근데 이거 할 때는 인티저 점 min 밸류 그리고 static int min은 최대값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맥스. 근데 여기에서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얘를 이거는 느낌 오시죠? 그 맥스인 값은 처음에 작은 수로 세팅을 해야지 업데이트가 되니까 작은 값을 해주고 min은 최대값을 해주는데 여기를 이렇게 0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틀려요. 왜 틀리냐? 예를 들어서 샘플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숫자가 2개 있는데 마이너스 10이 있고 1이 있었다. 그리고 연산자가 0, 0, 0,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그 나누기 연산자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누기밖에 안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10 나누기라면 결과값이 뭐가 나요? 마이너스 10이에요. 최대값도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0으로 해놓으면은 0이 최대값으로 나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으로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작은 값인 민밸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받아야 되니까 버퍼드 리더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br은 new 버퍼드 리더 하고 안에 input new input stream 리더 시스템 점인 이렇게 해서 버퍼드 리더 하나 만들고요. 바로 br.점 리드라인 해가지고 n 값을 받아올게요. 처음에 요거 요 6값 요 값을 받아오는 게 되겠죠. 인티저 점 pass int 해서 br.점 리드라인 이렇게 해서 받아오겠습니다. add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숫자가 뭔지 정해졌으니까 수열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num은 new int 해서 n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수여를 받아야겠죠. 수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땐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쓰겠습니다. 스트링 토크나이저. st는 new 스트링 토크나이저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br.readline 공백으로 스플릿 해준다. 폼은 돌리시면 됩니다. i는 0부터 i는 n까지. n보다 작다. i 뿔뿔. 덤에 i 번째 값에 인티저. parseInt b 스트링 토큰이니까 st.next 토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데이터를 지금 받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요 포문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도 받아야겠죠. 연산자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이 포도 그대로 가져올게요. 근데 단지 크기가 여기는 n이 아니고 4겠죠. 4개 받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산자 받기로 했으니까 오퍼레이터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백트래킹 돌릴 거예요. 돌릴 건데 뭘 줄 거냐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좀 중요한데요. 처음에 들어가는 요거 1. 그 다음에 현재 수를 몇 개 썼느냐. 왜냐면 n까지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백트래킹이.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num 제일 앞에 있는 수. 왜냐면 수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무조건 맨 앞에부터 우리가 탐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숫자는 하나만 썼다. 한 개 쓴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 출력값은 뭐예요? sys out system out println 해서 맥스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민 출력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이 백트래킹 이 함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create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변수명을 좀 잘 해볼게요. 현재 수 그리고 얼만큼 사용했는지 걔를 인덱스라고 저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는 리턴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 거예요. dfs나 재기함수에서는 항상 이 재기함수가 끝나는 위치, 언제 끝나는지 그걸 알려줘야겠죠, 여러분. 저희는 언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연산자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탐색을 해가지고 이 6까지 수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죠, 그쵸? 그쵸, 여러분? 그걸 여기에서 미리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 if 인덱스 사용한 개수가 n이랑 똑같을 때 그럼 끝나겠죠. 끝나는데 어떻게 끝낼 거냐? 리턴 하면 끝나요? 리턴 하면 재기함수에서 빠져나오겠죠? 근데 그냥 하지 여기서 하나 처리해 주는 게 뭐예요? 맥스 값은 맥스의 현재 맥스 값과 현재 내가 세팅해 놓은 맥스 값과 now 요 now는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요 now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요것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1을 처음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무조건 넘버 0이니까 이 샘플 했을 때 요 1이 처음에 들어가겠죠. 1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에 제가 플러스 연산을 썼다. 플러스 2를 하겠죠. 그럼 얘를 다시 백트래킹으로 던질 거예요. 그럼 3이 들어오겠죠. 요 끝까지 하면 그럼 어떤 값이 들어올 거예요. 그쵸? 이 6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이 now라는 값으로 지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now라는 값과 현재까지 내가 다른데 모두 끝때까지 해봤을 때 맥스가가 비교를 해서 now가 더 크면은 걔를 맥스로 업데이트 해주고 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이라는 값도 여기는 max.max가 아니라 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아이고 자꾸 오타가 나네요. 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 리턴에 대한 로직은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는 이제 재기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플러스라는 연산을, 근데 우리가 연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전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쓸 거예요. 뭐 스위치문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쭉 나열을 할 겁니다. 플러스 선택. 만약 플러스로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if. 먼저 현재 그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더하기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어진 거에. 그쵸? 그러면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어디에요? 0번째죠. 이 0번째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아직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난 여기서 이번에 플러스를 사용할 거니까 일단 요 오퍼레이터 위치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더하기 연산 하나 사용합니다. 그걸 알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백트래킹, 재기적으로 백트래킹을 콜을 해야겠죠? 백트래킹을 콜을 하는데 이때 나는 더하기 연산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now 플러스 num에 이번 인덱스 두 번째 값을 더해줍니다. 그게 now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한 것은 하나를 더 늘려주게 되겠죠. 그쵸? 현재 거에서 하나 더 숫자를 사용해서 재기로 물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더하기 연산이니까 이 가운데가 더하기가 된다.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재기 빠져나오면은 다시 풀풀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가 좀 중요한데, 요 풀풀 해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처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에 플러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또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탐색이 끝났어요. 끝나고 재기를 빠져나오면 여러분, 재기를 역으로 빠져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 얘는 사용 안 한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을 다시 풀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백트래킹 할 때 거의 정석, 기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건 알아주시면 좋아요. 요거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4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하나. 정렬만 좀 맞춰줄게요. 여기서는 그럼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는 오퍼레이션 1번이죠. 걔만, 요 부분만 1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1로 바꿔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연산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럼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곱하기 나누기 있겠죠? 일단 다 맞춰놓을게요. 여기는 곱하기고, 여기는 나누기 선택하겠죠? 나누기. 여기는 곱하기. 선택하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곱하기는 세 번째 연산자잖아요. 근데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는 2로 돼 있는 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나누기는 3. 네 번째 연산자인데 얘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요 부분만 실제 연산대로 해주면 돼요. 곱하기 선택했으니까 곱하기 해주고 나누기 선택했으니까 나누기 해주고 그러면은 코딩이 끝난 거예요, 벌써. 그쵸, 여러분? DFS 돌려주는데 사용한 수의 개수가 n이면은 바로 리턴. 그 다음은 연산자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리컬시브하게 백트래킹 함수만 불러준다. 그 다음에 갔다가 빠져나올 때는 그 연산자를 다시 반환해준다. 쓰고 들어가고 반환해주고 쓰고 들어가고 반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트래킹은 구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샘플? 이번에 요거 했을 때 예제 3번 했을 때 출력이 54-24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54-24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게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요거 n이 크기가 11까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연산자가 4가지 종류밖에 없다.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모든 경우에서 다 해봐도 되겠다. 이 판단이 쓰셔야 되고 모든 경우에서 다 해보는 거 대표적인 거 백트래킹으로 하면 되겠다. 요 판단이 쓰시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트래킹을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해도 시간 제한 2초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요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거니까 백트래킹 쓰면 되겠다.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재기함수를 여러분들이 짜보고 백트래킹을 짜보셔가지고 요렇게 탐색을 전체를 하는 코딩을 할 수 있느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기출문제인 거 하나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